김준일의 뉴스 탐구생활. 네, 화제가 되는 이슈를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뉴스 탐구생활.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한 남자 김준일 뉴스톱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언론사 내부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언론사 내부 얘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각 언론사들이 신년사를 발표를 했는데 이제 언론사들 특히 방송사들 이제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대선 후보 공약 뭐 이런 것까지 좀 같이 얘기를 해서 올해 언론계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론계, 언론사들은 신년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매년. 근데 사실 신년사라는 게 이번에 뭐 대선 후보도 다 발표했잖아요.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신년사 기억나는 거 없어요. 없죠. 원래 다 좋은 얘기 합니다, 그냥. 아까 제가 그 뉴스 언박싱 하면서 레토릭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실은 수사에 너무 치우치는 것 같아요. 후보들이. 맞아요. 캠페인을 하면서 너무 수사에 치우치는 것 같으면 오히려 믿기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과거의 방식을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단어들 중에 좀 행간을 읽어내는 게 뭐 기자나 이런 뭐 우리들의 또 임무니까 언론인의 임무니까. 뉴스톱도 언론사인데. 뉴스톱이요, 언론사죠. 뉴스톱 대표시잖아요. 구멍가게이긴 하지만 언론사입니다. 그러면 신년사 안 하셨어요? 저희 신년사 했어요. 뭐라고요? 돈 벌자. 올해는 흑자 원년을 만들어 보자. 돈 벌자. 적자가 계속되고 있어서 흑자 원년을 만들어 보자고 했고요. 생존하자. 올해 뭐 KBS 확실하네. 그 KBS 뭐 김희철 신임 사장 같은 경우에는 신뢰성, 공공성, 독립성을 대내외에 인정받을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제 올해는 대선이고 지방선거고 뭐 보궐선거까지 지금 선거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의식을 한 내용들이 많았다. 방상훈 사장.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을 상대로 한 포퓰리즘 공약과 출처불명의 가짜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이럴 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같이 우리가 수호해야 할 가치에 관해서 단호하게 할 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같이 우리가 수호해야 할 가치에 관해서는 단호하게 할 말을 하겠다. 지금까지 쭉 할 말 다 해오셨던 거 아니에요? 할 말 해오셨고 뭐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좀 더 저격한 거 아니냐. 출처불명의 가짜뉴스. 뭐 잠깐 가짜뉴스란 단어는 좋아하지 않는데 오보도 많이 냈는데 이 언론사에서. 언론사 중에 가장 오보를 많이 낸 신문사. 뭐. 그렇습니다. 좋은 보도도 있어요. 너무 까면 안 되니까. 좋은 보도도 있는데 뭐 반성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가 없고. 제가 딱 1년 전에 조선 비즈의 기사 중에 국밥을 3년 전에 먹었던 후보를 두고 뭐 굉장히 극찬을 하는 뭐 역대급 리더십 이렇게 헤드라인을 달았더라고요. 조선 비즈의 기사였는데 제가 후보 이름은 말을 안 하겠는데 그때는 후보도 아니었죠. 1년 전이니까. 국밥은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이분 저분 많이 드시고. 근데 그걸 국밥을 기사와 같이 먹었다고 해서 역대급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가치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너무 가십에 치우쳤다라는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올해 신년사들은 다 선거에 대해서 엄정 중립, 국민이 만족하는 이런 내용들을 다 냈는데 특히 이제 방송사 같은 경우에가 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지배구조 문제. 이거를 강조를 했어요. 김희철 사장 같은 경우에는 KBS의 독립성을 해치는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박성재 MBC 사장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인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뭐 아시겠지만은 지금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놓고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디어 특위가 지금 국회에서 가동이 됐는데 성과 없이 12월 31일 날 끝났잖아요.
또 하나는 민영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영방송 이렇게 많으면 뭐하냐.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예. 보수 쪽에서 특히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 MBC 민영화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KBS도 옛날부터 뭐 언급돼 왔던 건데 1TV, 2TV 분리해서 뭐 민영화를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12월 중순에 이미 윤석열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이재명 후보가 누가 이길지 모르는 지금이 방송 지배 구조 개선의 적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방향은 다르지만은 그런 거를 언급해 볼 수 있다라고 지금 운을 띄우는 상황이에요. 지상파 방송사들 특히 공영방송사들이 이야기하는 지배 구조는 민영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제 KBS와 관련해서는 이 정치권의 압력 외압으로 인해서 나눠먹기식이 되고 있으니까 BBC 같이 시민들이 참여해서 시민들이 추천하는 어떤 이사들 이런 것들을 좀 더 해법으로 지금 뭐 내는 시민단체나 이런 데들이 많거든요. 언론관계단체들이. 근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명문화하자 여야가 추천하는 거를 시민단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이런 방송은 안 된다. 그리고 여야가 아예 동수나 뭐 이런 비율을 나눠서 명문화하자 법에 뭐 이런 것까지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올해 이제 화두가 될 수도 있겠다. 네, 뭐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민영화 그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민영화 이야기가 나오고 뭐 KBS, ETV 분리 이야기가 나온 게 2000년대거든요. 통신사들이 한참 흥할 때. 맞습니다. 그때는 통신사들이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IT 전문 변호사를 만났는데 그 IT 전문 변호사 이야기로는 지금처럼 플랫폼이 다양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누가 지상파 방송사를 원하겠느냐. 이게 지금 크게 달라진 언론 환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말은 하는데 막상 매물로 나오면은 또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고요. 알 수는 없지만 큰 돈은 못 받는다. 왜냐하면 시장은 어목하다. 그러니까 뭐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어떤 뭐 이제 어떤 뭐 정치 논리나 아니면은 다른 이유로 이제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지난해 이제 방송사 특히 방송사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SBS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2천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KBS 같은 경우에도 뭐 MBC도 한 1,000억 원. KBS도 뭐 1,000억 원 가까이 뭐 그거보다 좀 적은데 이렇게 냈다라고 그만큼 합니다. 뭐 수출 대기업들의 수익이 굉장히 좋았으니까요. 그 이유가 그 언론 전문지들이 분석한 거 보니까 제작비를 안 썼다.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제작비가 전년도나 전전년에 비해서 3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광고가 크게 늘어난 거. 광고 늘었어요. 왜냐하면 수출 대기업들이 굉장히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광고 단가가 올라가고 광고량이 많아집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산업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2019년에는 대부분의 언론사 특히 방송사들이 다 적 잡아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때 뭐 수백억 적자를 봤는데 그래서 뭐 매물로 나오면은 사실은 좋아라 할 것도 있다. 뭐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언론사들이 지금 이제 생존의 문제와 관련해서 디지털 전환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NTF, AI 이런데 기업에 직접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뭐 매경 미디어 그룹의 장대원 회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메타버스 비즈니스 기반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뭐 빅데이터 AI 이런 데 기술을 키우는 데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MBN도 국내 방송 최초로 남녀 가상 기자를 뉴스 시간에 선보일 계획이다. 그래서 진짜 가상 기자가 나오면 신뢰도가 어떻게 될지 뉴스에 막 이런 것도 좀 관심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똑같이 김준일 대표와 이 뉴스룸을 존중을 하고 그리고 뉴스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뉴스와 관련된 보도나 시사 프로그램 그다음에 콘텐츠와 관련된 어떤 첨단 기술의 접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과거에 언론사들이 했던 부동산이나 부동산 시행이나 부동산 관리업을 통한 어떤 추가적인 부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메타버스나 뭐 NFT도 AI도 해보겠다는 것인지 이게 본 산업인 본인들의 콘텐츠와 접목되는 첨단 기술의 접목, 융합 이거는 찬성이죠.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만 그 제사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있는 그런 행태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어떤 디지털 혁신 이런 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거는 좀 문제가 된다. 뉴욕타임즈랄지 월스트리트저널이 왜 유료 콘텐츠에 성공했는가. 그건 콘텐츠에 집중한 기술 접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렇죠. 기술에 집중을 한 콘텐츠의 이용이나 활용 또는 심지어는 악용 이런 거는 아니란 말이죠. 네, 예. 저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체로 다 동의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보신다. 아니 이거는 예. 과거에 부동산으로 예. 실제로 기사를 팔아서 부동산 업을 했던 실제 사례들이 제가 이것도 신문사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예. 하여간 취재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무슨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 부동산 시행업하면서 그걸 그 전면에 헤드라인에 써가지고 그쪽 지역이 뜬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뭐 예. 문제,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 아니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제가 진행자 갖고 지금 게스트로 나오신 것 같은데. 실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예. 뭐 그런 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 이런 산업들이 유망하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조명을 하면서 투자를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그렇죠. 윤리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예. 그래서 저는 차라리 조선일보가 직접 회사도 설립하고 기업에 투자하겠다 굉장히 솔직하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은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뭐 속내를 알 수 있어서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돈 벌어서 콘텐츠 강화하겠다. 이거는 찬성이라는 거죠. 예. 근데 돈 벌어서 돈 벌겠다.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흐름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방송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익 공유제를 하겠다.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이익 공유제는 뭔가요? 예, 이익이 나면 노동자와 나눈다라고 해서 채널 이거는 A하고 좋은 일이네요. MBC하고 성과 공유 경영 방침을 밝혔고 CBS도 성과 연동형 상여를 주겠다. 사실은 이제 언론사들 특히 이제 뭐 이런 분들 계신 분들이 굉장히 장시간 노동이 있고 휴가도 예. 잘 못 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회사만 흑자 나면 배부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불만들도 있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겠다. 근데 여기 KBS는 없더라고요. 여기 이거 선언한 언론사에. 네. 아니 사실은 김은철 사장의 신년사에 예. 제가 가장 눈여겨본 부분은 그 부분이었어요. 시대가 요구하는 협업과 고용 방식을 외면하고 있지 않았는지 이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이야기예요. 그 얘기이기도 하고 비정규직과 스태프들에 맞습니다. 관한 이야기인데 네, 맞아요. 이 부분에 관해서 돌려서 지금 이야기를 신년사에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비슷하게 KBS도 갈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뭐 말씀하셨듯이 비정규직 방송사들이나 언론사들이 비정규직 해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은 굉장히 많은 비정규직들을 또 그 부분도 고용하고 방송사들이 있는. 정말 뼈아프게 반성해야 됩니다. 예. 예. 뭐 얘기가 나왔죠. 예, 예. 그 어떤 특징 같은 거를 요약을 한번 해 주실까요? 예. 핵심 키워드 같은 것들. 뭐 생존과 신년사에. 공정. 저는 생존과 공정 이거 두 가지라고 봅니다. 생존과 공정. 공정. 예. 공정은 실제 공정할지 알 수 없으나 공정하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대내외에 천명을 한 거고요. 예. 생존은 뭐 두루두루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게 언론사들이 되게 솔직해졌다 이제는. 워낙 환경이 급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이제 뭐 기술 혁신도 결국은 돈 버는 문제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강조가 됐다. 그래서 올해 언론계는 상당히 대선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여러 이제 뭐 공약들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출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좋은 기사로 돈을 벌자. 적극 찬성.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좋은 기사 네. 저희 많이 쓰고 있는데 돈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문제입니다. 뉴스톱은 올해 좀 흥하라는 0699님 뉴스톱 흥하세요. 흑자 대박 가자. 감사합니다. 예,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김준일 뉴스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4분입니다. 네, 도로 위에 돌발 구간이 많아서요. 앞차와의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조심 운전하셔야겠는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서울 방향으로 수원부터 막히기 시작했고요. 신갈분기점에서 죽전까지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판교 진출로에서 이어서 막히고요.